스웨덴과 덴마크가 심근염 등의 부작용 우려로 젊은 층에 대한 모더나 백신 접종을 일시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백신 접종 완료율이 82%를 넘어선 아랍에미리트는 코로나19를 극복했다고 선언했습니다. 국제부 조수연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스웨덴 보건당국의 새로운 지침이 나왔는데 이 내용부터 구체적으로 알아볼까요? 네, 우선 말씀드리면 이제 예방적 차원에서 이루어진 조치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네. 스웨덴 공중보건국은 30세 이하의 모더나 백신 접종을 일시적으로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1991년생 그리고 그 이후에 태어난 모든 이들에게 일단은 12월 1일까지 적용됩니다. 공중보건국은 심근염과 심막염 같은 부작용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는 보고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매우 드문 부작용이긴 하지만 새로운 의학적 평가 결과가 나올 때까지 안전하게 접종을 중단한다는 겁니다. 또 30세 이하 젊은 남성에게서 이런 사례가 더 많이 발생했다며 이들에게 화이자 백신을 권고했습니다. 예, 부작용 우려에 대한 조치가 나온 건데 덴마크에서도 비슷한 조치가 나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유도 같은 이유인데요. 다만 연령이 적용되는 연령이 좀 다릅니다. 네. 덴마크의 경우에는 18세 미만 미성년자들에게 모더나 백신 접종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덴마크 국가보건위원회는 북유럽 4개국에서 취합된 연구 자료를 토대로 모더나 백신을 맞았을 때 심장염증 위험 증가 의심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북유럽 국가죠. 노르웨이는 모더나 접종을 중단하지는 않았지만 30세 이하 남성에게 화이자 백신 접종을 권장한다고 밝혔습니다. 노르웨이는 미성년자에게는 이미 화이자 백신만 접종하고 있습니다. 앞서 유럽의약품청은 심근염 등의 드문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있지만 접종으로 인한 이익이 더 크다면서 모더나 백신의 12세에서 17세 접종 승인을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좀 전에 말씀드린 이 공동 연구 자료, 북유럽 4개국의 공동 연구 자료에 대해서 유럽의약품청이 조만간 추가 평가를 할 예정이어서요. 그 이후에 한 달 이내에 결과가 나온다고 하니까 권고 내용이 좀 달라질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예. 어쨌든 이렇게 이제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네.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위드 코로나로 전환하는 국가들은 저희가 많이 전해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코로나를 극복한 나라가 나왔다고요? 네, 그렇게 선언을 했는데요. 예. 아랍에미리트입니다. 사실 아랍에미리트에 대해서 그동안 자주 소식을 전해드리지는 않았는데, 그러게요, 생소한데요. 네, 예. 근데 아랍에미리트가 전 세계에서 백신 접종률이 가장 높은 국가로 꼽히고 있습니다. 예. 인구 900만 명 가운데 백신을 최소 1회 맞은 비율이 90%를 넘어서 전 세계에서 인구 대비 1차 접종률이 가장 높고요. 접종 완료율도 82.5%에 이릅니다. 그래서 무하마드 아부다비 왕세제는 국영 언론을 통해 코로나19를 극복했다며 대가를 치렀지만 경험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일상 복귀에 대한 확신을 국민에게 주고 싶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는 물론 높은 접종률과 함께 신규 확진자 감소세에도 근거한 발언입니다. 아랍에미리트의 하루 신규 확진자는 지난 7월 2,000명까지 증가했다가 이후 꾸준히 감소하면서 어제는 156명으로 떨어졌습니다. 보건당국은 신규 확진자 중 다수가 외국인이며 또 상태는 경증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AFP통신은 최근 아랍에미리트의 외국인 입국이 늘면서 관광 강국으로서의 위상도 되찾아가는 분위기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네, 조금씩 세계적으로 긍정적인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는데 네. 미국도 지금 재확산이 확연히 꺾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고 하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직군이나 기업별로 백신 의무화 정책이 늘어나면서 확실히 감염자가 줄어든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네. 미국의 하루 신규 확진자는 2달여 만에 처음으로 10만 명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일주일 평균 하루 확진자가 15만 명 안팎이었던 3주 전보다는 40%, 그리고 지난주보다는 12% 줄어서요. 9만 7천여 명까지 떨어진 겁니다. 특히 여름철 최대 확산지였던 루이지애나와 플로리다, 또 텍사스 등 남부주에서는 확진자가 지난 2주 동안 절반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미 보건복지부는 아직 백신 접종을 주저하는 이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코로나19에 걸려 사경을 헤맸던 피해자들의 증언을 담은 새로운 광고를 내보이면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습니다. 예.
자, 이 코로나19가 우리 삶의 많은 부분을 이제 변화시켰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재택근무를 상당히 이제 정착시킨 그런 부분이 네. 있지 않습니까? 또 미국의 상당수의 기업들이 코로나19가 끝나더라도 이 재택근무를 하겠다라고 밝혔다고요? 네, 코로나19가 많은 것을 바꿔놓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글로벌 투자은행 모건 스탠리가 미국의 주요 상장기업 61곳의 사무실 복귀 계획을 추적 분석했는데요. 그 결과 69%가 하이브리드 근무 체제를 채택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주 2, 3일은 집에서 일하는 체제가 이어진다는 겁니다. 모건 스탠리의 분석 결과 재택근무를 선호하는 기업은 11%, 그리고 사무실 출근을 선호하는 기업은 10%로 집계됐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머지 10%는 직원들의 재량에 맡긴다, 이런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예. 따라서 팬데믹이 지나간 이후에도 대기업 직원들이 주 5일 내내 사무실로 정상 출근하는 그런 상황으로 돌아가지는 않을 수도 있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3분기 현재는 미국의 대기업 중 34% 정도가 직원 일부를 사무실로 다시 출근시키기 시작한 상태입니다. 델타 변이 확산 여파로 주요 기업들은 사무실 복귀 시점을 연말 또는 내년 초로 미루거나 아니면 대상 인원을 축소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미국 대기업의 10곳 가운데 7곳이 재택근무를 계속 병행하겠다, 이렇게 밝힌 거군요. 네, 지금까지 국제부 조수연 기자와 함께 코로나19 상황 알아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